오늘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친구의 SNS, 동료의 성과, 이웃의 삶을 보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비교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진정 나를 성장시켜주고 있을까요? 혹시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장자는 말합니다. 큰 새는 큰 하늘을 날고 작은 새는 작은 숲을 난다. 하늘을 나는 방식이 다를 뿐 누구도 틀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참새이면서 붕새가 되려 하고 붕새이면서도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기준 삼아 내 삶을 줄 세우려 하죠. 장자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며 나답게 살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장자의 가르침 속에 담긴 비교에서 벗어나는 지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닿기를 바랍니다. 붕새와 참새, 비교의 허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SNS의 짧은 사진 한 장에도 비교의 그림자가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친구의 성과를 보며 내 자리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보며 내 걸음을 비난하곤 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교는 발전의 자극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비교는 자극이 아닌 상처로 남습니다. 비교는 종종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이런 질문들은 성장의 문을 열어주기보다 자기 혐오의 문을 더 크게 열어버립니다. 장자의 소유의 편에는 이런 비교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우화가 나옵니다. 북쪽 바다에 사는 붕새는 9,000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한 번 날개를 퍼덕이면 9만 리를 날아 남쪽 바다까지 이동합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거리죠. 하늘 끝까지 솟구쳐 오르며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작은 참새가 말합니다. 저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날갯짓 몇 번이면 나뭇가지에 닿고 그걸로 충분한데. 이 말에 담긴 참새의 의무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자주 느끼는 비교심과 닮아 있습니다. 장자는 여기서 참새와 붕새는 애초에 날 수 있는 하늘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붕새는 붕새의 방식으로, 참새는 참새의 방식으로 날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붕새처럼 날아야만 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참새이면서도 붕새를 부러워하고 붕새가 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이 비교는 방향을 잃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장자의 우화는 비교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나만의 기준을 되찾게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기준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 할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과 내가 같은 목적지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속도나 방식만으로 평가받고 살아갑니다. 결국 비교는 타인의 외형을 내면에 들이대는 모순된 잣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상실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더 잘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순간 내 성취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삶은 끝없는 결핍의 반복일 뿐입니다.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칼날이 되기 쉽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내 실패로 오해하고 남의 속도를 기준 삼아 내 걸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런 세상과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법은 저마다 다르다. 이 말은 단순한 관용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붕새가 되어 멀리 나는 삶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숲을 맴돌며 조용히 살아가는 참새의 삶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삶도 다른 삶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진짜 나의 길입니다. 장자가 붕새의 비유를 통해 말하는 자유는 높이 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날든 내가 나답게 날 수 있는 하늘을 찾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하늘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순간 그 하늘은 이미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리듬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죠.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비교는 나의 속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살아온 시간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장자의 세계에서는 평가와 순위,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됩니다. 참새는 붕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붕새 역시 참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려 애쓰고 자신의 고유함을 잃어갑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잡히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내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느 하늘을 날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붕새는 하늘 끝을 날고 참새는 낮은 숲을 납니다. 하지만 그 둘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날아갑니다. 누구도 서로를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우열을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삶의 고유한 리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과의 거리가 아니라 내 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에서 나는 왜 자꾸 남을 기준 삼는 걸까로.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기준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조용한 나의 하늘에서 조용한 나의 속도로 나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을 날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붕새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참새로서의 나를 가만히 인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날아오르는 높이보다 날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자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써?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무엇이든 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치 여부를 판단하죠. 성적은 좋은 대학에 써야 하고 전공은 취업에 연결돼야 하며 시간은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모든 쓸모라는 잣대를 의심합니다. 장자의 우화 중에 한 그루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줄기가 뒤틀려 있어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 하지만 그 나무는 누구에게도 잘리지 않고 숲속에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다수가 외면하는 것, 그 모든 무용함이 사실은 가장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다른 쓸모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어떤 조직에서든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믿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성비를 따지지만 삶은 단순한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베이지 않고 살아남듯 느린 사람은 오래 버티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덜 입습니다. 무용은 때로 무탈입니다. 너무 똑바르고 너무 유능해서
언제나 쓰이는 존재는 쉽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자체로 공간을 만들고 쉼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장자는 그 여백을 삶의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모는 다수의 기대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기준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조용한 성격,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성향, 예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기질이 세상에선 비효율적이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먼저 알아차리고 소외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기에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르게 쓰이는 것일 뿐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은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강력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어떤 꽃은 향기로 쓰이고 어떤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꽃은 그저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 꽃이 향기를 못 낸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 쓰이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존재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쓸모를 좇느라 정작 내 삶의 의미는 자주 놓칩니다. 언제부턴가 일의 결과가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어도 그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쓸모와 무쓸모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의 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유능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붕새처럼 높이 날지 않아도 되고 똑바로 자란 나무처럼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불구불한 나무처럼 다만 오래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쓰이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장자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쓸모없음이 바로 가장 쓸모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흐름에 맡기는 삶, 물처럼 살기.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기대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해. 하지만 장자는 이런 순간에 전혀 다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처럼 살아라. 물은 흘러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 부딪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결국 도달해야 할 곳에 이릅니다. 장자에게 있어 도는 억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질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그 흐름을 거스를수록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안의 많은 부분은 흘러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사라질 인연을 붙들고 끝난 일에 매달리며 이미 흘러간 감정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물은 붙잡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흐르며 스스로를 새롭게 합니다. 장자는 물이 가진 유연함에서 삶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에 맞게 변합니다. 흘러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때로는 낮은 곳을 향해 겸손히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약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돌을 깎고 땅을 파내며 결국엔 모든 것을 통과하는 힘이죠. 장자가 말하는 물처럼 산다는 것은 순응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깎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흐름이 끊기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물처럼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흐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자가 말한 자연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결과, 더 높은 자리, 더 완벽한 내가 되기 위해 흘러가는 삶을 억지로 조이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 모든 애씀은 정말 필요한가요? 그 애씀 속에서 당신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지쳐가고 있진 않나요? 물은 억지로 길을 뚫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 돌을 깎고 흐름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문제나 갈등 앞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흐름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고 일정한 리듬 안에서 삶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을 느끼는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항상 조급함에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물처럼 사는 삶은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선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며 흐름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지닙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은 그저 풀과 나무, 바람과 구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상태, 즉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삶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관계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흐름에 맡기는 것.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애써도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물처럼 살아보세요. 흘러가며 생각하고, 흘러가며 회복하고, 흘러가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는 겁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넓은 바다를 만납니다. 삶이 다소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흘러가더라도 그 길 끝에는 나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흐름 위에 서 있는 당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흐름을 조급히 재촉하지 말고 지금 흘러가는 삶을 조용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